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 7월달 12만 달러 고점 돌파 시에도 비트코인 초기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가 유독 많았는데요. 가뜩이나 8월달이 약세라는데 일반적으로 고래가 매도한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 투자자들의 트렌드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눈여겨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비트코인 시장에서 2024년 11월 이후 세 번째 대규모 이익 실현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신규 고래들이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넘어선 후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60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실현 이익이 기록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14년간 비트코인을 보유해왔던 고래가 2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등 초기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ETF 시장으로는 기록적인 자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지난 7월에만 54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전월 대비 369% 증가했고요. 비트코인 ETF도 같은 기간 60억 달러 유입되면서 역대 세 번째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ETF는 7월 한 달간 128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 변화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현물을 직접 장기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거든요. 개인 키 관리나 복잡한 보관 절차, 그리고 해킹이나 분실 등의 위험에 대한 걱정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ETF라는 규제된 환경이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에게 익숙한 투자 방식으로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규제되고 안전한 투자 수단에 대한 선호가 직접 암호화폐 보유보다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 고래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투자 환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예전에는 비트코인만 투자했던 이들이 이제는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향후 출시될 다른 알트코인들까지 다양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스완 비트코인은 이를 새로운 확신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 9세대를 대체하는 비트코인 소유권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라고 표현했고요. 머클트리 캐피탈의 라이언 맥밀런은 초기 보유자들의 매도와 기관들의 동시 매수는 비트코인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가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기관들의 이더리움 투자 관심도 크게 증가했죠. 더 흥미로운 건 현재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F 승인 신청이 SEC에 대기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향후 더 다양한 알트코인 ETF가 출시될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암호화폐 시장이 소수의 초기 채택자에서 주류 기관 투자자로 전환되는 자연스러운 성숙 과정이라는 거죠. ETF라는 안전하고 규제된 투자 수단을 통해서 더 많은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의 매수가 들어온 이후 주간까지 강세가 이어지다가 오후 늦은 시간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내 업비트에서는 이미 하락 전환했는데요. 오늘 시세가 5일선과 11선 사이에 있어서 방향성을 강하게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강세여서 관련해서 에이다나 아발란체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 하지만 비트코인 AI 시스템은 아직 매도 중입니다. 답답하죠? 이렇게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도 매도라니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매도고요. 솔라나, XRP까지 아직 매도 중이니까 기다리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소통방 회원님들은 물론이고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모두 물량 없이 관망하고 계시죠? 이 신호를 무시했다가는 계좌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매수한 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수가 안 나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괜히 승률이 98%가 아니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파란 매수 신호가 나오면 단 1%라도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 있으니까
전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매수 신호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핸드폰 잊지 말고 갖고 다니시고요. 영상으로만 신호 확인하실 분들은 여기 이렇게 알림 버튼 눌러두시면 영상 올라왔을 때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따라해도 지난 한 달 만에 비트코인으로 안전하게 18% 챙겼죠. 1,000만 원 샀으면 180만 원 벌었고 5천만 원 샀으면 900만 원 번 겁니다. 근데 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손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작다고 느끼신다면 비트코인 외에도 소통방에서 수시로 전해드리는 세력 급등 종목으로 수익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나 뉴스 시황 다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문자대로 주문만 잘 넣으시면 됩니다. 심지어 코인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업비트 빗썸에서 사고 파는 연습만 하시라고요. 자, 비트코인 AI 시스템 이렇게 승률 98% 들어가면 98% 이상 먹여준다고 써 있고요. 수익률도 자그마치 560%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없이 저점과 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타점을 다 잡아내는데요. 이거 누구나 천천히 따라할 수가 있어요. AI 매매 신호를 매일 제 영상 보면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해도 자꾸만 잃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언제 나올지 불안해서 그냥 타점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거 무료니까요.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설명에 있는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 클릭. 그러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 맨 아래에 기타에 체크하신 다음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셔야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함께 해보시면 매매가 너무너무 쉽고 즐거우실 겁니다. 한편 나스닥 상장사들이 직접 코인을 사들이는 전략은 ETF와는 또 다른 차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만 상장사들이 13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한 반면 ETF는 11만 1000개만 구매했거든요. 스트래티지, 이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알려진 이 회사는 이런 전략의 선구자로 현재 약 62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평균 구매가는 73,227달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는 전략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자산 정책처럼 국가가 영구 보존한다는 명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기업의 경우는 언젠가는 팔아야 이익이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가치 저장고 역할을 하는 자산인데 미래 가치만 보고 금만 사모으는 격이라는 거죠. 물론 굉장한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수익 실현의 딜레마와 단순한 가치 저장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한다면 단순한 가치 상승 기대를 넘어서 훨씬 다양한 활용도를 얻을 수 있거든요. 먼저 능동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스테이킹을 통해서 연 3에서 5%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디파이 생태계에 참여하면 연 8에서 최대 14%의 고수익까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샤프링크와 비트마인은 고유 이더리움 100% 스테이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전략적 네트워크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거버넌스 권리를 행사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발전 방향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디파이 생태계에 기여하면서 유동성 공급이나 대출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할 수도 있죠. 심지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자사 제품에 직접 접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보안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은 결국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보유하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전략인 반면 이더리움은 참여하고 활용하는 능동적인 전략이거든요. 더 인상적인 것은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채택한 기업들이 모두 순수 지분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한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기업들처럼 전환사채나 부채에 의존하지 않아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죠. 지난 7월 기준으로 3,5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돼서 전체 공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기업들의 참여가 네트워크 안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게임스퀘어 같은 기업들은요. 다이알렉틱과 협력해서 더욱 정교한 디파이 수익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서 단순한 보유를 넘어선 적극적인 자산 운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보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더리움의
다층적인 활용 가치가 장기적으로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디파이 생태계의 성숙과 함께 이더리움 기반 기업 재무 전략은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를 넘어서 실질적인 사업 가치 창출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더리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오르고 있네요. 비트코인도 좋지만 사실 이런 이유로 이더리움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